여기 근처에 수학 고수가 산다고 들었는데. 저 앞인 것 같아. 비틀비트 수학고수 나가신다. 네가 수학을 어려워한다는 그 녀석들이냐? 걱정 붙들어매라. 나만 보고 따라하면 다 풀린다니까. 안녕. 자, 오늘 개념 강의로 선생님이 여러분을 만날 건데요. 자, 고등학교 공통수학 1에서 곱셈 공식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 그때 가장 어려워하는 구간이 하나 나오죠. 뭐예요? 항등식 다음에 나머지 정리. 그쪽 구간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해요. 자, 이 영상의 시청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공통수학을 나가는 친구들이나 그게 끝난 친구들, 그리고 특히 지금 선행을 나가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그리고 내가 고등학생인데 뭔가 잊어버렸어. 근데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 자체가 지금은 조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모의고사 때문에 복습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보고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한번 시청해 보시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개념 공부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정리인데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건요. 선생님 여기다 뭔가를 쓸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특히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개념이란 무엇이냐면 이해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물론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용어 정리가 돼야 돼요. 용어 정리. 용어라는 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철수야. 근데 내 이름이 철수인데 너 왜 철수이니? 설명해봐. 이건 아니잖아. 외워야 되는 거죠. 친구 이름 외우듯이 외워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가 개념이 나왔어. 용어가 나왔어요. 그럼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고 100% 암기가 되고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머지 정리 같은 경우나 인수 정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나중에 계산 과정으로 나와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에서의 인수분해가 2차 방정식의 계산 과정으로 연결되듯이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근해 공식을 모르면 수학을 못 풀듯이 그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선생님 오프라인 친구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서점에 갔을 때 우리 대형 서점에 가면 책 어떻게 찾습니까? 자, 컴퓨터로 초성만 넣죠. 그럼 책이 목록이 쭉 뜨죠. 그런 식으로 내 머릿속이 대형 서점처럼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멘토-멘티 동아리가 고등학교 때 인기가 좀 많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이 완벽하게 될 수 있으면 그 친구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 공부. 그래서 공아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특히 초등학교 친구들은 동아리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 주말에 앉혀놓고 어떻게 엄마 아빠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화이트보드나 칠판이 없으면 노트 같은 것도 괜찮아요. 거기에다 개념 설명하면서 누군가가 내 설명을 이해했는지 꼭 체크해 주세요. 자, 나머지 정리 시작할게요. 나머지 정리라는 건 뭐냐면요.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때 3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였어? 직접 나눗셈입니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3가지입니다. 직접 나눗셈, 말 그대로 직접 나눕니다. 직접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초등학교 때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나눗셈 식을 써서 구하는 건데 얘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다 보니까 아무 때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 단점이 있죠. 귀찮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틀릴 확률도 많고요. 근데 어찌됐든 얘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뭐가 나왔냐면 조립제법이 나왔어요. 조립제법은 조건이 있죠. 어떻게 씁니까? 얘는 나누는 식이 반드시 몇 차식이어야 됐어요? 1차식이어야 됐죠. 그래서 얘의 특징은 뭐가 나와? 목과 나머지가 보입니다. 이게 조립제법이었고요. 우리가 오늘 배울 나머지 정리는요. 글씨가 좀 그래. 자, 나머지 정리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나머지를 쉽게 구할 건데 얘는 조건이 있어요. 언제만 쓸 수 있냐면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이해하면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어떤 식 fx가 있습니다. 어떤 식 fx를 내가 x- 이거 알파예요. a 아니고요. 알파로
나눌 때 나머지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가 나눗셈 하면 연관 검색어 있죠. 뭐예요? 검산식 세웁니다. 그럼 검산식 세우기 전에 내가 1차식으로 나눴다라는 건 1차식까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1차식보다 한 차수 적은 뭐가 되겠어요? 상수항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이 나머지는 상수, 즉 수로 뜬단 말이야. 그럼 검산식을 쓰면요. fx는 x-알파, 목을 q로 표현하죠. 자, qx 플러스 나머지 상수 r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이 QX 생각하고 싶지가 않잖아. 얘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냐면 앞에 있는 X-알파를 0 처리할 거예요. 그게 수치 대입법이었죠. 그래서 X에 알파를 대입하면 F알파는 여기가 0 되면서 나머지 R만 남습니다. 그래서 FR은 R이다.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자, 근데 이게 좀 어렵잖아? 이런 원리거든요. 왜? 내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 0 되는 수를 대입하면 얘가 없어지면서 나머지만 남아요. 그래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나머지 정리인데, 자, 1차식으로 나누는 게 보였어? 그러면 나머지 구하래. 그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건데 어떻게 구하냐? 대입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대입해서 구할 거야. 뭐야? 요거. 0 되는 거, 요거 기억하죠? 만약에 x 플러스 1이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고요. 2x 플러스 1이면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할 거고,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만약에 f가 1이야 라고 했으면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는 얘를 어떻게 해석해요? 아, 선생님 fx라는 식에 x에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에요. 물론 맞죠. 근데 고등학교 때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값과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식의 해석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 꼭 알아야 될 거. 1차식으로 나눌 때 얘는 나머지만 구할 수 있어요. 자, 나머지만 구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구한다? 쉽게 구해요. 어떻게 쉽게? 대입해서 구한다. 이거는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세 줄밖에 안 되죠.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직접 나눗셈, 두 번째 조립제법, 세 번째 뭐였어? 오늘 배울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럼 나머지 정리는 어떻게 구한다?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수치 대입의 원리를 이용해서 대입해서 구한다라는 거예요. 요거 노트에 정리하고 술술술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 있어서 뭔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나머지 정리 조건이 있다고 했죠. 언제?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대입해서 나머지를 쉽게 구한다고 했어. 근데 얘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어요. 뭐냐면 그게 인수 정리였죠. 우리가 2 곱하기 3은 6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배웠어 중학교 때? 2는 6의 인수예요. 3은 6의 인수예요. 즉 나누어 떨어지면 인수라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인수 정리도 나누어 떨어지는 걸 인수라고 해요. 즉 나머지가 0이 됩니다. 인수정리. F알파가 0. 이거 잘 기억하세요. F알파가 0이라는 건 알파 대입해서 0이 아니고 이 뜻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F알파가 0이다. 함수값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F알파가 0이라는 뜻은 뭐냐면 fx는 지금 알파 넣어서 어떻게 됐어? 나머지가 0이었죠. 그러면 x-알파를 뭐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x-알파 뭐 블라블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알파 넣어보세요. 0 돼 안 돼? 되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 세트 상품이에요.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가 꼭 0이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인수 정리는 얘가 발전된 거야. 즉 나머지가 0 나누어 떨어질 때 걔를 인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정리된 조건은 띄워놓을게요. 자, 이거 지우고 문제를 가볍게 하고요. 지금 나머지 정리의 기본 스텝만 밟아가고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문제들로 만날 거고요. 그 다음 영상에는 심화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 꼭 필요하니까 꼭 복습해 주시고요. 자, 문제로 볼게요. 문제를 읽을 땐 조건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다항식을 예로 나눴다고 했죠. 3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될 건 1차식으로 나눴구나예요. 그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했죠. 그럼 얘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흐름이 흘러가야 돼요. 그럼 나머지 정리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 맞아. 대입해서 구하는 거야. 얼마를 대입하지? 얘가 0이 되는 거. 즉 x에 3분의 1을 대입하면 그 시계값이 1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3분의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선생님이. 3분의 1을 대입하면, 자, 여기다가 첫 번째, 3 곱하기 27분의 8 더하기 a 곱하기 9분의 4 플러스 3분의 2b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돼요? 1이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양변에 얼마를 곱할 거냐면 27을 곱할 거예요. 왜? 분모 너무 커. 그럼 3 곱하기 8 더하기, 자, 3 곱하기 4a 더하기 9 18b는 27 곱하기 2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3 곱하기 4a 더하기 18b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24, 여기는 54 맞나요? 54에서 24를 뺍시다. 얼마예요? 30이죠. 그럼 3으로 약분하면 4의 2, 그 다음 얼마가 돼? 3, 6b, 10이죠. 물론 나중에 2로 더 약분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두 번째로 볼게요. 이번에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9래. 얘도 몇 차식이야? 나머지 나오면 나누는 식의 차수, 나누는 식의 차수 꼭 확인하세요. 1차식이죠. 그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다? 나머지 정리이다. 어떻게 구한다? 어떻게 구해요? 대입한다고 했죠. 얼마를 대입합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그 시계값이 마이너스 19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으세요. 팔이 아파도 적으면서 설명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산 알고리즘의 머릿속에 집어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얼마 대입했어? 지금 마이너스 1 대입했잖아. 그럼 마3 어디 시계? 얘를 나눴으니까 마3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9. a-b는 얘네들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5죠. 그러면 내가 얘를 나누기 2를 한번 해볼까요? 2a 더하기 3b가 우리 5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어쨌든 a, b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다 3을 곱할게요. 왜? 더하려고. 3a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45고요. 2a 플러스 3b는 5가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우리 어떻게 더하죠? 따라서 5a가 마이너스 40, a는 마이너스 8. a가 마이너스 8이야. 이항해봐. 마 7이죠. 그럼 b는 얼마가 돼요? 7이라고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저 식 잠깐만. 3x 세제곱, 그 다음 얼마냐면 ax 제곱이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8x 제곱이죠. 그 다음 bx 플러스 7x 마이너스 1을 이번에는 뭐로 나눴대? x 마이너스 1차식으로 나눴죠. 우리 계속하고 있어요. 1차식으로 나눌 때 뭐 구하라고 했어? 나머지 구하라고 했죠. 그럼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는 방법? 나머지 정리. 그러면 얘가 1차야. 그럼 나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해야지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한다? 대입합니다. 얼마를 대입해요? x에 2를 대입하면 나오겠죠. 그러면 8, 3, 24, 4, 8에 32, 7이 14,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마8 더하기 13. 정답은 바로바로 5라고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정답은 5입니다. 선생님 답 확인 한번 해볼게요.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정답은 5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원리 들어갈게요. 선생님은 이 식을 fx라고 한번 놓을게요. fx는 검산식이에요. 3x-2 나누기 qx, 얘를 했어요. 얘를 얘로 나눴으니까 모기 qx, 나머지가 1이죠. 그럼 얘가 0 되는 거 찾는 거, 그래서 걔를 대입하는 게 나머지 정리였어요. 그래서 f3분의 2는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원리예요. 근데 이 원리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게 머릿속에 원리를 이해를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정리 1차식으로 나눴네.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 그래서 나는 대입한다. 이게 다 과정이 머릿속에 압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많이 해주셔야 돼요. 개념은. 자,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그 다음 문제는, 자, 첫 번째 조건 볼게요. 첫 번째, fx를 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1이다 라고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그럼 너희들 눈에 뭐가 보여야 돼? 선생님, x 플러스 4가 보여요. 왜? 1차식이죠. 그러면 내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1이에요. 그러면 얘는
나머지 정리 이용하면 되겠죠. 어떻게 나머지 정리는 나 대입할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자, 원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씁니다. 원리. 목을 QX라고 놓고요. 나머지 11.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 얼마를 대입한다? 얘가 0 되는 거 대입하세요. 그러면 X에 얼마?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F-4가 여기가 0 되면서 얼마야? 11이라고 되는 게 원리를 통한 식이고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여기죠. 두 번째 조건. 지금 얼마로 나눴다겠어? x-3 또 몇 차식입니까? 1차식이죠. 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한다. 나머지 정리죠. 그러면 얘가 0 되는 x에 3을 대입할 거예요. 어디에? fx식에. 그럼 f3이 되겠죠? 그게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3. 요렇게 길게 쓰지 말고 한 번.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 다음 문장을 잘 보세요. 지금 fx를 뭘로 나눴대?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얘는 몇 차식입니까? 2차식입니다. 우리 아까 나머지 정리는 몇 차식에 쓸 수 있다겠어? 1차식에서만 쓸 수 있다겠죠. 2차식부터는 그냥 꼭 기억하세요. 검산식 세웁니다. 2차식부터는 우리 뭐를 세운다? 검산식. 검산식을 세울 건데 자, fx는 검산식 세웁니다. 나누는 식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목을 qx라고 놓고요. 얘가 지금 2차식이니까 여기에 뭐가 떠야 돼? 나머지가 떠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내가 2차로 나눴다는 건 2차까지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2차까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 되겠죠. 물론 상수가 될 수 있으니까 1차 이하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조건을 이용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F4니까 x에 마이너스 4. x가 보이는 데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해 주세요. 그럼 얘가 0 되면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f-4가 얼마예요? 11이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2번에 x에 3을 대입합니다. 그럼 f3이 되겠죠. 그럼 f3은 쭈르륵 0 되면서 3a 플러스 b가 되죠. 그러면 이 3a 플러스 b가 f3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이 주어진 식 마이너스 4a 플러스 b 11과 3a 플러스 b 마 3을 연립할게요. 그럼 빼면 마이너스 7a가 14, a는 마이너스 2. 그럼 a가 마이너스 1에 그럼 b가 마6 넘겨 3이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면 나머지 얘 찾을 수 있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어때요? 이게 여기까지가 기본 문제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는 교과서 문제다 보니까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자, 이 3차식은 선생님이 마지막 문제로 빼든가 아니면 다음 시간으로 넘길 거예요. 왜냐면 난이도가 살짝 높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4번으로 볼게요. 문제 4번 보면 자, 눈 크게 뜨고 보세요. 문제를 보면 이 f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일 때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얘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죠. 우리가 2차식으로 나눌 때는 반드시 뭐를 한다? 검산식을 세웁니다. 검산식 2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무조건 세웁니다. 그러면 fx는 뭘로 나눴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고요. 목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qx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2까지 쓸 수 있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 나누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럼 fx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qx 3x 마이너스 2까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스텝 1이에요. 자, 2차식 나와서 검산식 세웠어. 그 다음 나는 뭐를 해석할 거냐면 얘를 잘 보세요. 얘로 나눈다고 했어요. x-2. 그럼 x-의 차수가 몇 차식이다? 1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1차식에서 나머지를 구한데 우리 뭐라고 했어 이걸? 그렇지.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고 했죠. 나머지 정리 어떻게 구합니까? 나머지 정리는 대입합니다. 누구를? 얘가 0 되는 수를 대입하죠. 그래서 x에 얼마를 대입한다? 2를 대입합니다. x에 2를 대입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f2x-3에 x에 2를 대입하면 어디에 대입하면 될까요? 요 x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F4-3, F1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돼요? 나머지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나머지를 갑니다. x에 얼마? 2를 대입하세요. F1은 얘가 0이 되면서 3-2, F1은 얼마가 돼? 1이지. 따라서 나머진 얼마? 1.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볼 때 나누는 식의 차수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죠. 나누는 식이 2차식이면 검산식, 2차식 이상부터는 검산식, 1차식은 나머지 정리예요. 근데 문제에서 1차식으로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목을 알려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검산식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분명히 선생님 fx가 x-1차로 나눴는데 왜 qx가 나왔죠? 이렇게 qx라고 던져졌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차식으로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검산식을 세웁니다. 자, qx 나왔을 때 쓰던 안 쓰던 뭐를 한다? 검산식을 세우세요. 그럼 fx는 x-2 보이죠? 목을 qx, 나머지가 5. 여기까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검산식? 그러면 지금 그 다음 문장을 잘 보세요. 이 q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야 라고 돼 있어. 자, 그럼 너희들이 봐야 될 건 x 플러스 3 1차식입니다. 그럼 얘도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식으로 나눌 땐 뭐다? 나머지 정리 이용합니다. 어떻게? 대입해서. 뭐를 대입해서? 얘가 0 되는 거. 즉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구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x가 어디 보여? 여기 보인다는 거 알 수 있죠? 얘를 나눴으니까 q 마이너스 3은 얼마? 3이라고 우리는 조건을 얻을 수 있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근데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얘도 또 몇 차식입니까? 1차식으로 나눴죠? 그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방법은 뭐를 이용한다?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다. 어떻게 구한다? 대입한다. 누구를? x에 마이너스 3을.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이 x라는 식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했어요? 자, 왜? fx는 x 플러스 3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게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할게요. 아무튼 그럼 f 마이너스 3은 마3, 보이는 x에 전부 마이너스 3을 대입하세요. 선생님 보이겠죠? 보이는 x에 전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 q마3이 3이라고 돼 있죠. 그럼 f마3은 마이너스 5 곱하기 3 더하기 5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왜 안 나와? 이 친구는 오케이 마이너스 15 더하기 5니까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0이라는 나머지 가질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어때요? 자, 기본 개념은 확실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연습은 많이 필요한데 기본 개념을 확실히 알아주셔야 돼요.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한다. 어떻게 한다? 대입해서. 근데 그 대입하는 원리는 이미 머릿속에 이해를 한후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검산식을 세울 순 없잖아. 자, 그러면 오늘은 문제 한 문제 아까 스킵을 했죠. 왜냐면 기본 문제하고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자, 지금 이 수준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가 개념, 두 번째가 기본 문제를 내 걸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난이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면서 난이도를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나머지 정리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끝까지 솟구치죠.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출제할 때 조금 어렵게 내볼까 하면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나머지 정리는 틀 안에서 움직여요.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부를 개념만 확실하게 잡고 문제의 경험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 공부는 매일 내가 한 달, 뭐 초등학생의 경우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에는 나 나머지 정리 한 달, 2달 안에 마스터 해야지.
다른 선행 나가면서 이틀에 한 번이라든지 3일에 한 번 조금 텀이 길죠. 그쵸? 한 이틀에 한 번 한두 문제씩 꾸준히 공부하고 개념 확실히 내 걸로 만들면 정복할 수 있는 단원이에요. 자, 우선 고등학교 선행을 나가면서 친구들이 진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그러니까 많은 집중을 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험 자체, 입시 자체가 속도만 빨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속도 중요해요. 속도만 빨라서 되는 게 아니고요. 속도와 심화가 같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차근차근 기본기부터 잘 쌓아나가야 되겠죠. 자, 공부가 많이 어려워요. 친구들 공부가 많이 어렵고 왜? 반복을 해야 되고 나하고의 싸움이니까. 자,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선생님도 많아요. 자, 우리 이 영상을 찍는데 친구들이 볼 때는 선생님 혼자 다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학원 선생님들, 원장님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참 고마운 일이죠. 친구들도 공부하는데 혼자 공부하냐? 그게 아니거든.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많죠. 자,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 불확실해가 아니에요. 미래가 불확실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죠, 아직.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어려운 부분은 선생님이 도와주도록 할 테니까 복습 열심히 하는 걸 선생님하고 약속하기로 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배우는 즐거움이 점수가 되는 곳 101 매스